허키 시바세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이 형님은 영화 쪽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는데도 그냥 영화가 좋아서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석사과정까지 밟고 있었다 해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죠. 여느 날처럼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한국에 잠시 머물 일이 생겨서 잠깐 몸만 들어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영화보다 더 도파민 터지게 만드는 예술 장르를 마주합니다. 네, 바로 음악이었죠. 그럼 영화 전공을 왜 한 거죠? 일단 저 대학교를 가려고 그냥 전공을 선택한 거였죠. 근데 막상 갔는데 조금 흥미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뮤지션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작곡을 향한 오랜 관심을 한국에 잠깐 머물던 그때서야 풀었다고 말한 허키는 미국에 있던 짐을 전부 정리하고 한국에 눌러 앉아 허기란 프로듀서 명으로 언더그라운드 씬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래퍼 드왕의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으며 정식 데뷔를 알리죠. 그는 이 앨범에서 총 10곡에 참여했는데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심지어 랩까지 직접 소화하면서 뭐든지 쌉 가능한 전천후 플레이어임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든 다 할 줄 안다 해서 실력까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허키가 음악 필드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도 해서 그의 실력에 의구심을 가질 만도 했고요. 하지만 이 형님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음악을 얼마나 폭넓게 얼마나 깊게 들어왔는지가 보인다잖아요. 허키의 음악이 딱 그랬어요. 프로듀서 이전의 리스너로서의 상당한 내공이 느껴졌죠. 일렉트로닉과 힙합에 기반을 둔 프로덕션은 어딘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쉴 새 없이 변주되면서 다소 어지러운 기분을 들게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각기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일체감을 이루고 있었어요. 덕분에 비트만 따로 들어도 충분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위에 흐르는 드왕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퍼포먼스와도 잘 어울렸죠. 어떤 지점에선 약간 산만하게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신인의 위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쫓으며 준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신인 허키에게 얻을 수 있었던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유한 정체성과 신선한 사운드를 만들 줄 아는 프로듀서는 꼭 어떤 집단에서 낚아채가기 마련이죠. 허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구스범스, 말리, PNSB, 시마오이 등이 소속된 파티크루 디코인에 합류해 비디오그래퍼와 DJ도 병행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점차 확장하기 시작했죠. 우리 이제부터 팀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우리 다 같이 파티나 한번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디코이는 힙합을 근간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지만 주 활동 무대는 클럽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형님들은 힙합씬보단 파티씬에 속해있는 크루라는 성격이 강했죠. 이런 환경에서 활동한 허키 역시 단순히 힙합 프로듀서, 힙합 DJ란 타이틀로 정의하기 어려운 포지션에 놓여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허키는 자신을 어느 틀에 가두려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활발한 협업을 이어나갔거든요. 일렉트로닉 기반의 토탈아트 퍼포먼스 팀 2와 여러 차례 교류를 나누는가 하면 하드록을 표방한 황소윤의 곡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죠. 동시에 지구인 행주, EK, 짱유 같은 래퍼들의 작업물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장르도 씬도 결도 다른 이들과 함께한 허키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만의 색깔은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작업하든 본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밀고 나갔고 이 점이 훗날 그를 독창적인 프로듀서로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다 볼 수 있겠죠. 나는 살아있지 내가 맞은 기억 따윈 잊고서 당연 존중받아 마땅하지 우리의 가치 우리 안에 갇힌 새끼들은 몰라 이 느낌 Go along with the show Will you find 난 이기적인 놈 네가 내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시즌이 찾아왔고 이때부터 허키에게도 슬슬 유명세란 게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해당 시즌의 힙합씬을 쓱 하고 살펴보면 가히 역대급 시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아티스트 개인 커리어를 넘어 한국 힙합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앨범들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언더커버 엔젤, 도그, 선인정아, 블랙아웃, CC, 지옥의 아침은 천사가 깨운다, 돈숨, 디톡스, 파운더, 1987, 가로사오, 플레인, 프리더비스트 등등. 그야말로 수작과 명반의 릴레이 댄스가 이어졌죠. 이 가운데 블랙의 앨범 플레임에서 새 트랙의 프로듀
프로듀싱을 담당한 허키는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그 실력을 널리 인정받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깔아두고 그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신디사이저로 긴장감을 조성한 러비스, 브라스 샘플룹을 중심으로 트랩비트와 독특한 소스를 얹어 퍼포머들의 각기 다른 스타일을 유연하게 포용한 롤러코스터 라이드, 이질적인 사운드 소스들을 유려하고 세련된 변주로 엮어내며 앨범의 마무리를 장식한 플레잉까지 앨범 전반에 흐르고 있는 칠하면서 뜨거운 정서에 무리 없이 녹아들며 이 세 곡만으로도 허키의 프로듀싱 감각이 확실히 12시로 빨딱 솟아올랐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상하기 바쁜 쌍년들이 보기에 사랑 하나 책임지지 못한 놈이기에 다들 표정도 지난 못 섞이는 vibe 코믹한 거라지 인생은 원테이크샷 누굴 위해 타오를지 몰라 fuck fake god 맹목적인 믿음 안에 소중한 걸 모두 네, 허키의 다음 파트너는 디코인 동료 짱유였죠. 짱유는 직선적으로 밀어붙이는 랩과 멜로디컬한 랩을 동시에 오가는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래퍼인데 허키는 그런 짱유의 성향에 맞춰 자신의 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였어요. 참고로 허키는 힙합씬 바깥에서 레몬, 넘넘, 효도앤베이스란 밴드 활동도 겸업하고 있었는데 이 경험이 짱유의 앨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로덕션의 베이스는 힙합이지만 곳곳에 록적인 요소가 덧입혀지면서 사운드의 질감이 한층 다채로워졌죠. 드리프트 펑크를 차용한 에픽하이를 제외하면 쌈디가 참여한 브르르에선 상반된 질감의 기타 리프가 번갈아가며 곡을 주도하고 1위로에선 준수한 트랩 프로덕션을 바탕으로 통통 튀는 베이스와 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건반, 그리고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렉 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조화를 이뤘죠. 또 속도감 있는 밝은 기타 리프에 재즈한 요소를 은근히 섞어낸 끝이 없는 세상은 허키의 음악적 바운더리가 한 단계 확장됐다 감상을 남겼고요. 참고로 이 두 형님은 이때의 작업 방식이나 성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년 뒤 짱유 시바세키란 팀명으로 트리플 싱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던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아 넘어져도 일어나 한계 점을 넘어 젊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 끝없는 사랑 나 먼저 갈게 배를 맞춰 지구 전체가 나의 목표 난 두 가지만 기억해도 빵빵구를 국힙 익스페리멘탈 힙합 뮤지션 세 손가락 안에 들게 한 앨범이자 그에게 22신 올해의 신인상을 안겨준 앨범 유유, 그리고 여기서 네 트랙을 담당한 허키의 역할은 꽤나 분명했습니다. 009의 불안하고 염세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가사와 매섭게 쏘아붙이는 랩, 또 그와 상반되는 달달한 싱잉랩을 비교적 밝은 무드로 받아내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이 형님은 자신이 지닌 대중적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역량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앨범 내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은 트랙들이 대부분 그의 주도하에 탄생했고요. 엠믹스와 프로미스9의 귀한 몸을 흔들어 제끼게 만든 이지 리스닝 트랙 산책, 다듀 형님들의 에어와 같은 곡을 샘플링해 중독성을 챙기면서도 이를 곡 전반에 반복적으로 루핑하기보단 파편화된 형태로 짧게 커팅해 009의 속도감 있는 찰진 벌스에 추진력을 더한 집중, 그리고 009의 사사로운 감정과 랩의 속도 변화, 목소리의 변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리게 한 동가저와 투하 마지막처럼을 통해 허키의 대중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비트메이킹 능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죠. 또 최근 CK사단과 함께한 작업물들의 베스트셀러들이 또 한 번 허키의 손에서 나온 걸 보면 이제 이 형님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한꺼번에 잡아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통달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My styles out of space. Don't roll with no fake face. I'm throwing out that shit. I can't feel my face. No A-Bell. Karma collector. Casey with flexes. 눈여진 Porsche Exo. 아무도 없는 밤에 너와 둘이 길을 걸을 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세상에 속상해할 때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기댈 만한 사람. 처럼 내 스피드 빗대기 나는 같은 시리 라인 힙 나이는 눈패다리 레이스 자, 이제 대망의 23시즌을 기점으로 허키는 1년 단위로 국기 빨간줄 컬렉팅에 나섭니다. 23시즌은 이센스, 24시즌은 비프리, 25시즌은 뱃사공. 네, 이처럼 허키는 매 시즌마다 이름값 확실한 과자 출신 래퍼분들을 독대하며 물오른 폼을 과시했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허키가 각각의 앨범에 단독 프로듀서 체제로 나선 만큼 앨범 전반의 통제권을 쥔 채 각 래퍼의 캐릭터와 스타일, 앨범의 방향성과 성격에 맞춰 프로덕션을 촘촘하게 설계했단 겁니다. 먼저 저금통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랩 힙합 앨범을 만들고 싶다던 이센스에겐 분배 프로덕션을 주축으로 한 어떻게 보면 꽤 비어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트랙들은 전반적으로 심플한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각 곡마다 확실히 구분되는 소스를 통해 마냥 단조롭지만은 않은 탄탄한 프로덕션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이를 전해받는 이센스는 그 위에서 그냥 랩으로 찢어 발겼고요.
Okay, get money like a motherfucker. 끝이 안 나겠어 난 몇 번을 엎어졌어도 bestseller. 겐세이 넣지마 씨발로마. 네 새끼 신경 쓸 시간 없다. 나 줬대 쓸 때 엮인 적 없었잖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웃기네. 잘하는 사람들 다 열심히 해. 지는 못하는 게 어디서 주댕일 회식 자리 똥가루. 이어진 프리어키 시바세키는 저금통과 마찬가지로 분배 프로덕션을 메인으로 내세우지만 파트너가 달라진 만큼 프로듀싱의 접근 방식 또한 확연히 달랐어요. 비플인 최근 몇 년간 리듬을 유연하게 운용하다가도 어느 지점에선 거의 뭐 프리스타일에 가까운 랩을 구사하잖아요. 이에 허긴 그런 비플리의 퍼포먼스에 따라 즉흥성과 로우한 질감을 살린 방향으로 앨범의 토대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 두 형님은 각자가 지닌 반골 기질을 공유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흥미롭게도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레 융화되며 균형 잡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힙합의 본질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 같았달까요? 내가 작년에 갑자기 그 앨범이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듣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 아 맞아, 내가 힙합을 이래서 좋아했지라는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기분이 진짜 묘했거든. Be fucking free 나는 힙합의 학생. 근데 이제 내가 칸예 웨스트보다 더 잘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음악 못하고 못 살아.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이렇게 또 살 걸. 나도 좋게 그냥 살고 싶은데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나 만들어 날카롭게. 네, 마지막 컬렉션인 뱃사공의 라이프 러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루브하면서 빽빽한 랩을 구사하던 뱃사공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뒤로 눈에 띄게 힘을 뺀 스타일로 변화했죠. 체계적으로 쌓아올리던 라인 구조는 단순 명료해졌고 플로우 역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 같은 뱃사공의 변화는 허기의 프로듀싱 기조도 달라지게 했고요. 일정한 흐름으로 각 트랙을 유기적으로 묶기보단 트랙마다의 개별성이 두드러진 전개와 한결 단출해진 구성으로 뭔가 정규 앨범이 아닌 믹스테이프 같은 날것의 형태를 보였죠. 그러면서 뱃사공의 위험한 농담에 유쾌한 색채를 입혀 말의 무게를 덜어내기도 하고 때론 비장한 사운드를 들여와 힘을 실어주기도 하면서 앨범이 지닌 느슨하지만 날서있는 매력이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몸을 늘려 뒤집게 튀어나와 빛 위에 평생 나를 시기해. 랩으로 재창조 그 어떤 재판도 나를 못 담고 다시 일을 만들. 누가 정한 기준이건 난 시원하게 엎어. 내 앨범이 또 나와서 악플 달고 쏟고. 자, 지금까지 허키의 간략한 스토리와 그가 프로듀싱한 음악들을 살펴봤는데요. 허키는 오랜 시간 음악씬에 몸담으며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작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죠. 아티스트의 상황과 성향을 정확히 진단해서 맞춤 비트를 뽑아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과 완성도는 놓치지 않는 것, 이게 프로듀서 허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에게 맞추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허키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티스트와 만나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말이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허키의 힙합 이력에 집중하다 보니 밴드 커리어를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밴드 활동에서 보여준 음악들도 정말 좋으니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밴드에서의 음악이 어떻게 힙합으로 스며들었는지 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서 듣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